2020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어적 사고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즉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용 일치 무형은 선택지에서 지문으로 자꾸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문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보통은 선택지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다시 선택지로 내어서 또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선택지를 보지도 않아도 읽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읽어도 외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한다면 문단 들어가서 딴 거 안 해요. 문단 요약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단 요약. 됐죠? 왜냐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걸 자꾸 하시면은 이게 속도가 안 늘어요. 애초에. 그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위에서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세계 식품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할랄 식품. 신이 허용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처리, 가공되어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이런 기준이 적용된 할랄 식품은 엄격하게 생산되고 유통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일단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반 소비자들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할랄 식품 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원인은 무슬림 인구의 증가다. 무슬림이 최근 20년 동안 5억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유통업계들이 할랄 식품을 위한 생산 라인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할랄 식품을 그러나가 나왔다는 것은 내용을 뒤집겠다는 얘기고요. 할랄 식품은 수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도 할랄 식품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세계 할랄 인증 기준만 200종에 달하고 수출업체는 각 무슬림마다 국가마다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 이대로라면 할랄 인증이 무슬림 국가들의 수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할랄 식품 무슬림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2번 할랄 식품의 이미지 덕분에 무슬림한테만 인기가 좋다? 일반 소비자한테도 인기가 좋다고요. 근데 할랄 식품의 이미지가 뭐였어요? 엄격한 심사, 그죠? 엄격한 과정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은 할랄 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통업계에서 할랄 식품을 위해 생산 라인을 설치 중이다. 자, 이거는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죠? 요거. 애매하게 보였는데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건 일단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표준화된 할랄 기준을 통과하면 모든 무슬림 국가에 수출이 가능하다. 이게 표준화된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표준화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답은 3번. 어렵지는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추론이라는 것 자체도 내용 일치의 일환이에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여기서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에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용 일치. 자, 미국 사회에서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은 모범적 소수 인종으로, 즉 미국의 교육체계 속에서 뚜렷하게 성공한 소수 인종의 전형으로 건지되어 왔다. 그리고 덧붙이는 거죠. 그들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 주류 사회에 동화되고 이것에 의해 사회적 삶에서 인종주의 영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이미지처럼 인종주의의 장벽을 넘어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 사회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의 인종적 정체성은 다수자인 백인의 특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소수자인 동양인의 특성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구성된다. 즉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나는 동양인이지만 나의 단점을 극복해서 백인들과 어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결과를 제공한다. 하나는 대부분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이 인종적인 차이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피하고자 백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양인으로 연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동양인들의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범적 소수 인종으로서의 동양계 미국인 학생은 백인에 가까운 또는 동양인의 먼 미국인으로 성장할 위험 속에 있다. 자, 됐습니다. 백인에게 가깝다. 성향이겠죠. 외모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양인에서 멀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구분 짓는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우선 1번 보시죠. 모범적 소수 인종은 특유의 인종적 정체성을 내면하고 있다. 자, 요게 답이네요. 1번입니다. 1번. 그죠? 인종적 정체성을 내면하고 있다. 애초에 인종적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있죠. 그죠? 장점을 생각하고 소수는 동일 단점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의 선곡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3번 모든 소수인종 집단은 인종 차이가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 모든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4번 여러 집단의 인종은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 이런 말이 또 없었어요. 그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입니다. 다음 3번 보죠. 3번은 5명의 여자 1부터 5가 원형 탁자의 번호 순서대로 앉아있다. 이 사이에 5명의 남자 A부터 E가 한 명씩 앉아야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자리를 배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여자들이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보통은 오각형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리가 5자리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남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A는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하고 그 다음에 O 옆에는 앉을 수 없다. 짝수 번호 옆에 앉아있는 5 옆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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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짝수 번호니까. 그래서 A의 위치는 애매하다. 다음 B는 짝수 번호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그러면 B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여기에요. 그죠? 짝수 번호 옆에 어디든 다 짝수 번호 옆에 여기 빼고. B의 위치는 확실하게 정해졌고 C는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C가 3 옆에 앉으면 그 다음에 D는 1 옆에 앉는다. E는 3에 앉을 수 없다. 3 옆에. E는 여기 안 된대요. 그죠? E가 여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C는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그 D가 1 옆에 앉으려면 D가 여기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C가 만약에 3번 근처로 가면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죠. D가.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해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정해진 거 없는 채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가보겠습니다. 1번 A는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 규리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 즉 1과 2 사이에 앉는다 라고 해놓고서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요. 여기 1과 2 사이에. 맞죠? 여기다 A를 넣었다. 5 옆에 했고 그 다음에 C가 3 옆에 앉으면 D가 1 옆에 앉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3 옆에 앉을 수 없다. 그럼 1번의 상황은 2가 3 옆에 앉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맞죠?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보면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그랬는데 1 옆에 앉을 수 없어요. 맞죠? 지금 C의 위치는 어차피 3 옆에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모순이라고 보셔야겠어요. 모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律법 역시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없다. 여기다 D를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C가 3 옆에 앉을 수 없으니까 E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C하고 A인데 C는 3 옆에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러면 D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모순이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2와 3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3과 4 사이에 앉는다. 그러면은 C가 2와 3 사이에 앉았다. 이렇게. 그럼 D는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앉아야 되죠. 맞죠? D는 여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반드시 3, 4 사이에 앉아야 된다. A는 반드시 3과 4 사이에 앉아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네요. 그렇죠? A는 5 앞에 못 앉으니까.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규리법을 통해서 모순임을 밝혔으니까 앉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3번까지 맞아요. 답은 일단 5번이고 5번. 자, 보겠습니다. 2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여기 앉았어요. 그죠?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는다. 이렇게 앉았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B는 됐고 C하고 D예요. 그죠? C하고 D. 근데 C가 3 옆에 앉으면 되죠.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2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A는 2와 3 사이에 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앉혀보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C가 여기로 들어가. T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즉 2와 3 사이에 꼭 앉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리적 사고. 자, 수리적 사고는 지금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뭐 높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열차가 50m 터널을 통과하는데 10초, 2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25초. 이 열차의 길이는 통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터널의 길이에다가 통과까지 해야 되니까 통과하기 시작했고 통과한다 그러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에다가 터널의 길이를 더하는 형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이 기차의 속력은 이거예요. 근데 속도의 변함이 없이 갔으니까 25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게 같아야 된다. 넘어가면 250. 3x는 150, x는 50이네요. 그죠? 자, 어렵지 않게 답은 4번 나왔습니다. 4번. 다음 2번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2km를 미터로 나타내면 2000이죠. 2000. 그 다음에 3제곱미터라는 것은 3제곱, 일단 제곱미터 자체가 만이에요. 만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3만이에요. 3만. 1시간은 3600초. 68 화씨인데 화씨 같은 경우는 도씨로 바꿔주는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68. 요게 이 값을 x라고 놓을게요. x라고 놓으면은 9를 곱하고 5로 나눈다는 얘기 1.8입니다. 1.8 곱하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32 넘어가면 36 20이네요. 2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5,62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섭씨랑 화씨 같은 경우는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주면은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듭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우편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편 매출액 단위가 10,000원이고 연도가 나왔습니다. 연도. 그래서 2019년까지는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끊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써먹으려고 주는 거거든요. 합이 여기도 있고 비중을 물어보거나 추이를 물어보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게 전부입니다. 1번 매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 통상. 요건 뭐 확인입니다. 확인. 2번
1년 집계를 기준으로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소포 5편뿐이다. 소포 5편이 매년 이거 1분기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 이것만. 증가하고 있네요. 감소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3번 2019년 1분기 우편 매출액에서 특수통상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 이걸 2배 하면 0.2배 하면 되죠. 20%가 넘고요. 답은 4번입니다. 2019년 소포 우편 분야의 2015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70% 이상이다. 15년 대비 19년에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소포 우편. 요거죠? 70%? 이거의 70%가 2천이 넘어요. 2천. 맞죠? 근데 이거 둘의 차이가 2천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70%가 안 된다.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네요. 다음 4번은 다음 그래프를 보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막대 그래프하고 선 그래프가 뭐 있는데 막대 그래프하고 선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두 자료는 유관할 때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이메일 스팸 통수, 그 다음에 선 그래프는 휴대폰 스팸 통수. 됐죠? 요게 정확하게는 1일 스팸 수신량입니다. 가볼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메일과 휴대폰 모두 스팸 수신량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17년 하반기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 선그래프 요걸 봐야 돼요. 그래프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죠? 터무니없네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2번에 이메일 스팸 수신량이 휴대폰 스팸 수신량보다 항상 많다. 자,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 있지만 축이 달라요. 얘는 이걸 쓴 거예요. 이거. 주축. 그 다음에 이메일 스팸 휴대폰 스팸 수신량은 이쪽 보조축을 쓴 거예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단위는 똑같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다음 3번 이메일과 휴대폰 스팸 수신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던가 아니면 증가할 때 감소하고 감소할 때 증가하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4번 이메일 스팸 총 수신량의 평균은 휴대폰 스팸 총 수신량의 3배 이상이다. 자, 요거는 사실 더해봐야 돼요. 더해봐야 됩니다. 그죠? 더해봐야 되고 해보시면은 넘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됐죠? 답은 4번이다. 더하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게 지금 3배거든요. 3배가 조금 안 되죠. 3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감하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실전에 들어가면 더해서 할 거기 때문에. 됐죠? 왜냐면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잖아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더해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더해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죠. 5번, 6번 세트형 문제인데 다음은 2019년도 국가별 교통서비스 수입 현황이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일단은 국가별 교통서비스 수입 현황, 해상, 항공, 기타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기타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주어진 자료가 전부 다른 얘기예요. 주어진 자료가 전부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를 준 이유는 써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다음 중 해상교통 서비스 수입액이 수입액이 이게 지금 수입액이거든요. 많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해상이에요. 해상. 여기서 바로 순위를 나타내면 됩니다. 1, 2, 3, 4, 5, 6, 7입니다. 그래서 인도 다음이 미국 다음이 한국 다음이 브라질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키의 교통서비스 수입에서 항공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미만이다. 터키에서 항공이
45% 미만이죠. 그죠? 왜? 이거의 45%는 만의 45보다도 커요. 근데 만의 45%가 얘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 157의 45%는 얘보다 크다. 즉, 이 값은 45% 미만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3단 논법 같은 건데 A가 B보다 커요. B는 C보다 크고 결론은 A는 C보다 크다. 3단 논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쉬운 이거 갖고 꾸역꾸역 45% 만들지 말고 얘보다 작은 기본수 만의 45% 4,500이잖아요. 그죠? 그럼 4,500은 만 157의 45%보다 작아요. 맞죠? 그 다음 4,500은 얘보다 크죠? 그러면은 만 157은 4,500보다 크고 4,500은 얘보다 크고 결과적으로 이거의 45%는 얘보다 크다. 이 논리예요.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교통 서비스 수익 금액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높은 국가 간의 차이는 단위가 지금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그래서 17,088 100만 달러이다. 전체 교통 서비스 요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둘을 빼게 되면은 17,000 44, 44, 88. 네, 딱 떨어지네요. 됐습니다. 2번도 맞고. 3번. 해상교통 서비스 수입보다 항공교통 서비스 수입이 더 많은 국가는 미국과 터키다. 그죠?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만약에 해상교통 서비스 수입보다 항공교통 서비스 수입이 더 높은 국가는 미국과 터키. 근데 터키도 만약에 높았어요. 그죠? 항공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6천 얼마다. 근데 인도도 7만 얼마예요. 그럼 요 선택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왜냐면은 많은 것은 이랬잖아요. 항상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진 자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인데 2개 얘기했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여자가 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방에서 이게 둘을 보고 와, 이 방에는 여자가 2명이다 이랬어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여자 3명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인도도 높았다. 그런 터키도 높고 미국도 높은데 인도도 높았다. 그랬을 때 미국이 높고 터키도 높다. 높은 곳은 미국과 터키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과 터키 높은데요?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까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 상황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3번이 답이고 4번 멕시코는 해상과 항공교통 서비스 기타가 없나 보죠?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문제 해결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요 1번의 형태와 2번의 형태가 좀 독특해요. 왜냐면은 딱히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사원은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A 부서로 옮겨가게 되었다. 근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업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사는 시사원이 당연히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한을 정해준 후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시사원은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막상 업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C사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번 팀 공유 폴더에 지난 업무 파일을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말 되죠? 2번 상사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말 되죠? 3번 옆에 있는 앉은 다른 팀원에게 물어본다? 말 되죠? 4번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방법 찾다가 안 되면 다시 설명된다. 성향의 차이입니다. 답은 없어요. 그죠? 다음 2번 평소에 비사원은 남들보다 업무를 빨리 끝낸 편이다. 하지만 은근슬쩍 야근을 압박하는 팀 분위기 때문에 비사원은 매번 정시에 퇴근하는 것에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비사원으로선 주어진 업무가 다 끝났는데 눈치를 보며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다. 이 상황에 당신이 비사원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1번 상사에게 현재 상황의 비효율성을 얘기한다? 맞죠? 2번 익명 게시판에 이른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익명 게시판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3번 어차피 야근해야 하니 업무를 느긋하게 수행한다.
이건 뭐 낙천적?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 4번 사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없으니 비효율적이만 참고 야근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번입니다. 1번. 저는 할 얘기는 다 해요. 일단은. 할 얘기는 다 하기 때문에 개인 성향 차이죠. 이거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4번 세트형 문제 한번 보시죠. 3번하고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L공장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침에 대한 안내사항이다. 이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을 답하시오. 일단은 봅시다. 그림이 되게 화려한데 써있네요. 삼각형의 수치는 가장 작은 게 2고 2씩 커진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6, 4, 6, 8, 8이네요. 아,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2, C는 3칸이니까 6입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 조작실. 확인하여 PSD 수치를 구한다. 검침하는 시각의 실내 온도가 16도 이상이면은 B 계기판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16도 이상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10도씨 미만이면 P모드, 그 다음에 10도씨 이상이면 S모드를 적용한다. 16도 이상인 거와 별개로 실내 온도가 10도 미만이냐 10도 이상이냐에 따라서 P모드를 적용할 거냐 S모드를 적용할 거냐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P모드 같은 경우는 PSD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의 평균, 그 다음에 S모드 같은 경우는 전날 오후 6시 정각 각 계기판의 수치의 합인데, 만약에 실내 온도가 16도 이상이면 계기판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은 고려하는 거예요. 그거 정도는 구분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PSD가 기준치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아니면 기준치 빼기 3보다는 크고 기준치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은지, 기준치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따라서 정상주의, 비정상으로 나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세 계기판의 표준 수치합을 2분의 1 기준 삼고, 나머지 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수치 합으로 기준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3번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조작실에서 누르는 버튼, 경고등, 상황 통제실에서 경고등을 보고 하는 조치, 이렇게 나뉩니다. 3번을 보시면 L공장의 기계 조작실에서 근무하는 K사원은 수요일 오전 8시에 계기판 점검을 실시했다. 일단은 구도예요. 구도씨니까 비계기판은 고려하고 P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PSD부터 볼까요? PSD? 자, PSD는 일단은 A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 10 5시까지. 그 다음 B는 9, C는 11입니다. 그래서 PSD 평균이니까 10이네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치를 구해야 되죠. 기준치는 지금 요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면은 그냥 더하는 거죠. 계기판에 있는 숫자를 8 더하기 2 더하기 6 16입니다. 16. 그러면 PSD 10의 값은 16에다가 3을 뺀 것보다도 작거나 같네요. 맞죠?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상황통제실에서는 정상을 보고 정상 가동을 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L공장에서 기계 조작실에서 근무하는 K사원은 수요일에 작성한 검침 일지에서 실내 온도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다. 올바른 실내 온도가 16도씨예요. 그죠? 16도씨. 그러면은 B 계기판은 고려하지 않고 S모드로 가야 됩니다. S모드. 이를 본 상황통제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일단은 16도씨니까 B 계기판은 고려하지 않죠. 그죠? 그럼 PSD는 B 계기판을 고려하지 않고 S모드니까
6시 정각이네요. 6시 정각. 자, 얘를 고려하지 않고 6 더하기 3이다. 그죠? 10이 되네요. 10. 그 다음에 기준치는 현재 수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세 계기판의 표준수치 합이네요. 기준치는. 그러니까 16입니다. 16. 똑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상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란색 정상 가동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5번 보시면 제2대리인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주로 출장을 간다. 다음 조건에 따라 출장 기간에 이용할 숙소를 예약하고자 할 때 제2대리가 예약 가능한 숙소로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숙소를 보니까 가격이 보이고 숙박 기준 인원이 보이고요. 세미나실 대여 비용이 있고 비고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용 안 하면 안 줍니다. 줬다는 것은 건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제2대리가 숙소 예약 및 세미나실 대여에 사용 가능한 총 경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산이 20만 원. 2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18일 A팀장, B주임, C주임, D 책임연구원이 방문하여 제2대리부터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므로 세미나실이 필요하다. 자, 일단은 A, B, C, D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5명입니다. 5명. 맞죠? 그 다음에 제2대리의 숙소는 제2 혼자 이용하고요. 혼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숙소 예약, 세미나실 대여는 동일한 호텔에서 한다. 일단은 지금 17일부터 19일이니까 2박입니다. 2박. 가볼까요? 여기? 바로 가봅시다. 숙박은 한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000원 곱하기 2. 거기다 8인실 빌려야 되죠. 5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156,000원. 아, 예, 20만 원 넘어가요. 그죠? 20만 원 넘어갑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호텔 아뜰리에. 호텔 아뜰리에는 12월 20 경주로 출장 갈 예정이다. 일단은 여기는 애매한데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로 인해 10인 세미나실 이용 불가. 근데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배제가 안 되는데? 그죠? 배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11월 18일 10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맞죠? 얘는 되네요. 81,000원. 2. 아, 근데 7만 원이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얘도 금액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카이뷰 8만 원. 연박시 1박당 10% 할인이니까 8만 원 곱하기 0.9면 72,000원이네요. 그죠? 72,000원 곱하기 2. 그리고 세미나실이 5만 원이에요. 요건 되네요. 144,000원, 194,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주 베일리시. 아,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죠. 빼야 돼요. 세미나실이 4명까지밖에 안 되고. 이데아 호텔 같은 경우는 85,000원 2번. 그러면은 17만 원. 6인실이 3만 원 딱 되네. 그죠? 딱 돼요. 됐죠? 아, 5% 할인이 있었네요. 5%. 그죠? 5% 할인이 있었어요. 그죠? 더하기 여기가 3만 원. 근데 17만 원에 5%면 얼마예요? 8,5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8,500원 빼니까 19만 1,500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그 다음에 경주 하운드 지금까지는 16만 원에다가 아예 넘어갑니다. 그죠? 아, 40% 할인이 있네요. 그러면은 세미나실 대여 시 40% 할인. 세미나실이 할인이라는 거죠. 요거는 16만 원에다가 48, 32, 60만 원, 48, 이것도 넘어가네요. 20만 8천 원 나옵니다. 넘어가죠. 그렇죠? 20만 원이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두 군데예요. 스카이뷰, 이데아.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